자, 그럼 그 124쪽 인장 등록 들어갑니다. 21, 23, 24, 25, 27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인장 등록은 해거리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 낼 때 한 번 정도 출제하는 건데 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는 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럼 법제 16조 제1항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기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밑줄이에요. 기업, 공인인계사 및 소속공사 밑줄이고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여야 한다 밑줄짝입니다. 그럼 지금 주어와 수로의 관계가 개공 및 소공은 등록하여야 한다 이 얘기죠. 그럼 소공 인장 등록 의무를 소공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개공이 부담하는 거예요? 소공이 부담하는 거죠. 이게 자격증 개시와 차이가 있는 거 지금. 소공의 자격증 개시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개공이. 근데 소공 인장 등록 의무는 원칙적으로 소공이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신고할 때 등록해 줄 수 있을 뿐이에요. 자,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기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중개행위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중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보겠습니다. 인장 등록. 도장을 등록하는 건데요.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의 대상은 일단 소공과 개공이다. 그래서 기업공인인계사와 소속공사는 인장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중개보조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냥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시기는 대전제가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중개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해야 된다. 다만 이거 등록 신청과 함께 우리 개공은 같이 할 수 있고요. 소공사 고용신고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 할 수 있을 뿐이고 이때 안 했다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느냐. 등록할 인장에 대한 부분인데 등록할 인장은 이거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서 이해합니다. 우리 개인이 등록할 인장. 그럼 개인이라 하면 지금 개업공사와 소속공사 그 다음에 공인인계사 개공과 중개인 그 다음에 소공사를 얘기합니다. 이들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에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돼요. 성명이 나타난 것으로서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것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숫자는 73으로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성명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되고 7mm, 30mm 범위 내로 등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이쁜 도장 받고 등록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전에는 인감도장만 등록하도록 게 허용이 됐었는데 현재는 이거 막도장 파서 등록해도 됩니다. 이거. 동그란 인장 그럼 당연히 될 테고 사각 인장도 되겠죠. 세무 인장은 본 적 없다고 그랬죠. 그럼 동그란 인장이면 직경 7mm, 30mm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사각 인장하면 가로 세로 각각 7mm, 30mm 범위 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명은 한글이든 한자든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개인은 이렇게 성명 플러스 73으로 일단 등록을 한다. 이거. 그래서 개업을 하실 때 지인이 뭐 해줄까 그러면 도장 파달라고 그러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어쨌든 돈 무지하게 들어오는 글자체로 이쁜 도장 파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법인이에요.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입니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법인인감도장이라고 한다죠, 이거.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인감도장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개인인감도장은 동사무소에 신고돼 있죠? 법인인감도장은 어디 신고돼 있어요? 등기소. 그러니까 등기소 신고돼 있는 법인인감도장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법인의 분사무소거든요. 분사무 사용할 인장은 어떤 인장을 등록할 수 있냐면 상업등기규칙이에요. 이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조문. 분사무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분사무소 인장 등록 안 해도 된다. 아니다. 하긴 해야 한다. 둘 중에. 하긴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돼 갖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럼 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느냐? 이건 선택권을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신고필증 서식을 본 적이 있는데 신고필증 서식에 그 분사무 사용할 인장 찍는 안이 있었죠. 그러니까 등록 꼭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럼 이게 왜 할 수 있다고 돼 있냐면 만약에 평택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거든요. 그럼 이 법인은 여기 평택시 주된 사무소에는 법인인감도장 등록돼 있겠죠.
이게 등록이 돼 있는데 만약에 군포시에 이 법인이 분사함 설치한다. 그러면 이 군포시 사용할 도장으로 만약에 법인인감 도장만 등록하도록 한다면 이건 무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분사함 사용할 인장으로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셨죠? 그럼 분사함 사용할 인장으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할 수 있답니다.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이 무엇이냐? 이건 몰라도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 시험에 물어볼 일이 없으니까 이건 상법상 지배인인감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거? 상법상 지배인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 자기의 영업구역에서는 소송상 소송의 모든 권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인들은 자기가 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등기소에 신고해 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인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배인인감인데 요 지배인이 우리 실무로 돌아오게 되면은 일단 은행 지점장들 이들로 볼 수 있다고 우리로 돌아오게 되면 이게 지배인이 누구라고 해 지금? 책임자. 그러니까 분사무소 책임자가 말이에요. 지점 등기를 하면서 자기가 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등기해 놓을 수가 있는데 신고해 놓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배인인감이에요. 이걸 우리 법에서는 대표자 보증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법인은 막도장, 사유인감이거든요. 이거 절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자, 그래서 그 정도 값만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어디다 등록해야 하는가? 등록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 등록 장소는 당연히 등록관청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근데 분사함 사용할 인장의 등록 있죠? 분사함소는 어디다 등록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군포시 분사함 사용할 인장의 등록을 여기 평택시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에 들어갑니다. 이때 등록 인장을 분실했거든요. 그럼 변경 등록 들어가야 되죠. 그럼 변경 등록은 변경한 날로부터 역시 7일이다. 그러니까 7일 내 변경 들어가야 됩니다. 7일.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는 방법 있잖아요. 변경 등록의 방법, 등록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서 이해하는데 개인은 그냥 신고서로 들어간다고 기억해 주세요. 인장 등록 신고서,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가 있거든요. 이 신고서로 들어간다고 일단 기억을 해 주시고 우리 법인이에요. 법인의 경우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법인인감증명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인감증명서 한 통 떼다가 갖다 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법인은요. 막도장 절대 안 된다는 뜻이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만 법인인감증명서 발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등록하는 방법 자체도 개인과 법인이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중개인이 할 때는 등록인장을 사용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반했을 때 제재 값만 잡고 가자고요. 인장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공이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미등록 인장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뭐겠어요? 그럼 자격 정지입니다. 그 정도.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번에 이거 인장 등록에 대해서 개정한 내용이 있죠. 전자문서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인장은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도 있다. 근데 인장을 전자문서로 어떻게 등록하지? 도장을 백지에 찍어가지고 스캐닝 해가지고 올리라는 얘기인가? 더 복잡하네. 차라리 갔다 오는 게 낫지. 맞죠? 예? 왜요? 스캔해서 거기서 서류가 인장이 되든 도장. 돼요? 아, 해봤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다른 서류 도장을 찍어야 되는 서류가 예. 있거든요. 있을 때 스캔해서 우리가 컴퓨터 안에 저장을 했다가 그걸 다운받아서 다시 그 서류 밑에다가 갖다 붙여넣으니까 네, 되더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어떤 소리인데 그런 걸 해봤어요? 도장 찍는 거를? 네. 그랬고 이제 그 전자문서 등록이 되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신고서 같은 거 이제 전자문서로 불러와가지고 거기다 도장 꽝 찍어야 되잖아요, 신고서에다가. 내가 사용할 도장이다. 그러니까 스캔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스캔이 말이 쉽지 스캔은 없는 집도 많아요. 요즘 다 되잖아요. 복사 인사도 다 되나? 네.
물론 복합기 쓰는 집은 상관이 없는데 스캔 없는 집 어떡하라고. 하기사 뭐 중개사무소에 스캔 다 있겠죠. 복합기 쓰니까 다. 근데 우리처럼 젊은 사람은 아는데 머리 끄덕끄덕한 양반들 어떡하냐고. 못하지. 어쨌든 그럼 가셔야죠. 네. 어쨌든 전자문서 등록된답니다. 이거 그 126쪽에 기출문제 실려 있죠. 27의 기출 보겠습니다. 공인인증사업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에요. 개업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과청에 등록해야 한다. 맞죠? 2번 질문. 소속공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과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죠? 변경록은 7일. 다음 3번. 소속공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한다. 73. 맞죠? 4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의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틀렸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은 신고한 법인의 인장만 등록하는 거 아니죠?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4번 정답. 5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법인은 인감증명서 떼다 한 통 갖다 주면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거기 그 127쪽에 개업공사, 소속공사 인장 등록,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서식이 있는데 별 특이점 발견되지 않는데 거기 그저 밑에 첨부서류란이 있죠. 첨부서류란에 등록증 원본 첨부하게 돼 있죠. 그죠? 동그라미 쳐놓고. 이거 왜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냐면요. 등록증 서식에 도장 찍는 난이 있죠. 그러니까 인장 등록 들어갈 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돼요. 예? 다시 주냐고요? 그럼 등록과청이 등록증 받아갖고 지 국 끓여 먹을 거 이거 다시 줘야지. 그저 거기다 도장 찍는 난이 있기 때문에 그 등록증 한번 첨부하고 이제 인장록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고 이제 내주죠 다시.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참고인데요. 지금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이 나왔잖아요. 이거 이 서식은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 들어갈 때 쓰는 서식이에요. 우리 등록 신청서 서식 기억나세요? 등록 신청서 서식에 인장록 신고서가 같이 돼 있었죠. 그 다음에 고용신고서 서식도 인장록 신고서 같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등록 신청하거나 고용신고가 들어갈 때는요 이 서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바로 찍는 난이 있었죠. 있었고 업무 개시 전까지 들어갈 때 이 서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냥 이거는 등록증 원본 첨부한다는 거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128조 휴업 및 폐업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매회 출제로 딱 돼 있네요. 법제 21조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의 밑줄 쫙 긋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하고자 하는 때 밑줄이에요. 등록관청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같다. 그럼 이거 사전신고란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 2항. 제1항이 중요한 휴업은 유효를 초과할 수 없다. 휴업은 유효를 초과할 수 없다의 밑줄이에요. 휴업은 유효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비용으로 인해 유예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3항. 제1항이 중요한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보겠습니다. 휴폐업으로 들어왔는데 중개사무소를 쉬는 게 휴업, 문을 닫아버리는 게 폐업인데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때입니다. 할 때는 이때는 등록증 반납해야 돼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과청에 미리 신고하시고 휴업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신고라는 걸 꼭 명심한다. 그래서요 이거 우리 과목의 정확한 표현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목의 유일한 사전신고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휴폐 문제 딱 들으면 사전신고 딱 느낌 갖고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할 때는 신고하는 거다. 그러므로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한 때는 등록과청에 신고해야 한다면 틀렸죠. 할 때는 신고하는 거예요. 이때 등록증 반납입니다. 그리고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만 신고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2달을 쉽니다. 신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쉬면 되고
석 달을 쉬는 거예요. 석 달. 정확하게 딱 석 달. 신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죠. 3월 초과니까. 그래서 3월 이하 휴업할 때는 신고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런데 이제 가로 속에 뭐라고 돼 있냐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랬어요. 우리 등록 통지를 받으면 등록이 된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등록 통지를 받았는데 3월이 넘도록 업무 개시 안 하잖아요. 그럼 휴업 신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등록 절차 공부하면서 등록 통지 받은 자가 언제까지 업무 개시해야 되는가 이런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그랬죠. 이런 시한 규정은 없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3월 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면 휴업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내는 업무 개시 들어갈 겁니다. 근데 반드시 3개월 내 업무 개시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하기 싫으면 휴업 신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휴업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고요? 6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대원칙.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예요. 이런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되고 이때는 최장 기한에 제한이 없어요. 얼마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최장 기한 제한 없이 휴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잖아요. 그럼 6개월 초과하는 휴업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 만약에 최초에 4개월의 휴업을 하고 3개월 기간 연장하에 더 연장하는 거예요. 기간 명령에서 연장하는 겁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절대 기간을 변경하더라도 6개월 못 넘깁니다. 그럼 부득이한 사유라는 거 질병, 취약, 입영이죠. 질병, 취약, 입영으로 이제 기억하는데 나 같으면 저거 폐업 신고하겠다. 저 정도 사유면. 맞죠? 어쨌든 참고하시고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질병, 취약, 입영. 그러면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는 6월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여담입니다. 6개월 넘어서 그러면 휴업하고 싶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폐업하라는 뜻이겠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문에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폐업을 해야 한다. OX. X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뭔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지금 없으니까 X를 해버려야 돼요. 물론 시험에서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절대 6개월 초과 못 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기간 변경 신고 미리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사전신고다. 그래갖고 아파가지고 4개월 휴업했는데, 4개월 휴업 신고 그냥 들어갔는데, 놀아보니까 너무 좋다는 얘기죠? 한 달 더 놀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기간 만료 전에 미리 기간 변경 신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 얘기고, 다음에 휴업한 중기업을 재개하고자 한다. 그럼 재개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파가지고 4개월 휴업 신고했는데 2달 지났더니 확 나버렸다. 그러면 이제 재개 신고, 사전 신고라는 느낌이 딱 오는데 휴업 기간 만료돼갖고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재개 신고 안 해도 되느냐? 이때도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해놨죠 지금. 그러니까 재개 신고받은 등록증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돼 있죠. 즉시 반환하고. 즉시와 지첩 차이를 말씀드렸죠. 즉시가 빠르다고 지첩시 빠르다고? 즉시가 빠르다고 했어요. 즉시가 왜 빠르다고? 두 글자니까. 농담 아니고 진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민원 처리가 관한 법률에서 즉시라는 것은 3-4시간이라고 그랬죠. 3-4시간. 지첩시는 되는 대로 빨리란 뜻이에요. 다음 날료도 지첩시입니다. 그래서 일단 즉시 반환하게 돼 있어요. 일단. 근데 요거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걸 틀리게 내면은 일단은 날짜로 바꿔내니까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 신고받은 등록증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5일 내에 반환해야 한다. 틀렸어요. 즉시 반환이 그냥. 그래서 즉시를 지체없이로, 지체없이를 즉시로 바꾸거나 틀린 지문으로 내버리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시험지 쫙 찢어불고 오라고 그랬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업입니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역시 개업공사가 폐업을 하고자 할 때입니다.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는 거예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시고 폐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 닫기 전에 신고해놓고 폐업 들어가셔야 돼요. 문 닫으면 폐업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신고다. 나머지 기타.
이거 신고였죠, 지금. 신고니까 협회에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별로 휴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휴업 들어갔다 하더라도 분사무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소별로 휴업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 신고할 수 있느냐. 이거 엄청 잘 묻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휴업 신고 자체 있죠. 휴업 신고 자체는 등록증 첨부해야 되거든요. 전자신고 인정 안 해요. 근데 휴업기간 변경 신고, 업무 재개 신고 있죠? 휴업기간 변경 신고, 업무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 신고됩니다. 그래서 업무 재개 신고를 만약에 등록관청에 팩스로 밀었잖아요? 그럼 등록증 반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받으라고요? 아쉬운 놈이 가서 받아오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로 보내달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기간 변경 신고와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 신고가 됩니다. 이거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제재거든요. 신고 위반은 뭐라고요? 의료법상 일단? 과태료입니다. 그럼 휴업 신고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3월 초과는 휴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또 폐업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이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근데 100만 원 과태료인데 만약에 휴업 신고하지 않냐고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6월을 초과하는 무단 휴업 들어갔잖아요. 6월 초과하는 무단 휴업 들어가 버리면 이건 중개업을 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죠. 등록을 취소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들어가면 100과. 그 기간 6개월 초과했다. 그러면 임취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 봤고요. 거기 그 작년 문제 또 볼까요? 130조. 공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2개월에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맞죠? 2번. 취약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맞죠? 징집, 입영, 취약. 징집, 입영 같은 말인가? 질병, 취약, 입영. 3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간 변경 신고 전자문서 된다고 그랬죠? 다음에 4번.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 사무소에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자, 간판 철거 아직 안 했죠?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한다. 그러므로 4번 지문 틀렸고 5번.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맞죠? 자, 그래서 옆에 131쪽에 휴업 기간 변경 재개신고 서식이 있죠? 이건 동일 서식으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첨부 서면에 휴업 폐업 신고의 경우는 등록증 원본 첨부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증 원본 동그라미 딱 쳐놓고 그럼 기간 변경 신고와 업무 재개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할 일이 없죠? 이미 반납해놨으니까. 맞죠? 자,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자, 이제 간판의 철거로 갑니다.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일단 지문 하나 정도 출제가 된 거죠, 작년에. 이미 했고요. 간판 철거, 이건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그래서 법제 21조 2에서 지금 현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 그 제목 밑에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사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한다. 지체 없이죠, 지금. 밑줄 그어놓고 지체 없이. 그걸 아까 1개월로 낸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이는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업무쟁 또는 휴업기간 이유는 간판 철거 의무가 없다. 그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철거 사유가 중개업을 안 할 때 철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쉴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철거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든가 폐업 사실을 신고했다든가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를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간판을 직접 철거하고요. 거기 대집행만 나와 있죠. 역시 첫 줄에 대집행. 등록관청은 이렇게 출발했죠. 밑줄 쫙. 그리고 철거 의무가 있음에도 안 했다. 그러면 대집행법엔 대집행할 수 있다. 대집행할 수 있다. 밑줄 쫙. 자, 그래서 간판 철거는요. 지체 없이 철거하는데 이 간판을 중개업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사기치고 피해줄 우려가 있더라. 그래서 지체 없이 철거하라고 규정을 둔 건데 중개업 안 할 때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했다. 그럼 지체 없이 철거해야 돼요. 종전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폐업 사실을 신고했다. 지체 없이 철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를 당했잖아요. 그럼 지체 없이 철거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쉴 때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철거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이때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지체 철거해야 되는데 안 했다. 안 하게 되면 행정대집행법에는 대집행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요?
등록 관청이. 이 정도. 그러면 25회 때 나왔던 기출을 볼까요? 그 밑에 문제. 공인인사업령상 개업공사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직접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명시된 경우를. 기업 등록과청에 폐업사실 신고한 경우 5죠. 니은 등록과청에 6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했다. 6월 초과하는 휴업신고했다. 그래서 철거 의무 없죠. 휴업이니까. 그러나 그 등록 취소를 받았다든가 다음에 리얼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면 역시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간판 철거 사유 기억 디귿 리얼. 정답은 4번. 됐죠? 자, 알아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개 업무 파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 조망 들어가죠. 자, 이제 중개계약으로 들어왔죠. 이제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다 봤고요. 이제 손님이 찾아왔거든요. 물건 받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중개계약입니다. 예, 그래서 중개계약 매회 출제로 돼 있네요. 물론 매회 출제합니다. 무조건. 그럼 중개계약 개념인데 중개계약은 이 토지를 갑과 을이 거래하시는 거예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이때 내 토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내 토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그래서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중개의뢰인자와 개업공사 간에 체결되는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예요. 이게 바로 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근데 후일 갑을 사이에 토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 체결되죠. 이 계약을 통칭 우리 뭐라 그래요? 거래계약이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중개계약, 다음 주는 거래계약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자, 그럼 중개계약 제도로서 우리 법에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일반 중개계약 제도가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은 이거죠. 의뢰인 갑이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했고요. 옆집 B한테 또 의뢰하고 옆집 C한테 또 의뢰하고 이 중 가장 거래를 먼저 시켜준 개공한테 보수를 줍니다.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집, 이 집, 이렇게 내놓은 거라고 그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칙 규정을 현재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중개계약이라고도 불러요. 보통 중개계약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법제 22조만 충실히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법제 22조 읽어드립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사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공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 작성해 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대요. 요청했거든요. 이거 승낙함으로써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없다고? 예? 없다겠죠? 나는 중개계약서 쓰기 싫거든요. 딴 데가 알아보세요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케이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 기재해 줘야 될 사항이 나오죠. 그게 1호, 2호, 3호, 4호예요. 1호. 중개상물의 위치 및 규모. 물에 동그라미 쳐놨죠? 물, 동그라미. 2호. 거래 예정 가격, 가에 동그라미. 다음 3호.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제32조에 의한 중개 보수, 수의 동그라미. 다음에 4호. 그 밖에 개업공사 의뢰인 준수할 사항, 준의 동그라미. 물가 수준이에요, 이게. 일반인은 물가 수준을 걱정한다. 물가 수준. 이게 일반 중개약서 기재할 사항입니다.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예요. 소재지 면적을 얘기합니다. 물 상태가 아니다.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중개사물의 위치 및 규모예요. 그 다음에 가가 뭐예요? 가격. 예정 가격이죠, 이거. 거래 가격이 아니고 예정 가격. 그 다음에 수는 보수라고 그랬죠, 이거. 그 다음에 그 밖에 의뢰인과 개공이 준수할 사항. 물가 수준을 넣어준다. 자, 그 다음 시행령 제19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긋고 일반 중개계약서에 표시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권장할 수 있다 해도 밑줄이에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주의하시고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권장해야 한다도 아니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정해놓은 표준 서식이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 밑에 규칙 제13조가 있죠.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일어났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서식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그랬죠. 그럼 이 서식을 우리 개공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할 때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권장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사용 의무 없는 걸로 보이고 작성을 했을지라도 보관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는요, 기업공인인사에게 어떠한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규정을 두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 문제는 전속이에요. 전속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134쪽에 OX가 있네요. 잠깐 보고 갈까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OX, X. 일반 중개계약 시 이거 표준서식 사용할 의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X입니다. 그러면 전속중개약제도로 가는데, 전속이란 말은 아시거든요. 모 선수가 어디 구단과 전속계약했다. 그럼 이 선수는 다른 데 못 간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우리도 그와 비슷한 제도로서 의뢰인 갑이 특정 기업공사 A한테만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A가 승낙을 하면서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개공이 혼자 받은 거예요. 이게 전속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속은 개공한테 유리한 형태죠. 근데 의뢰인한테도 유리한 형태예요. 의뢰인도 한 중개업소만 내놓음으로써 책임 있는 서비스를 받게 돼요. 이 때문에 의뢰인 개공 모두에게 유리한데 일단 궁극적으로는 개공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전속계약제도 이건 매번 출제하는데 법제 23조 조문 다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조문 1항입니다. 중개의뢰인은 중사물에 대한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사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이하 전속중개계약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체결할 수 있다 밑줄 쫙. 이거 추접스럽게 말해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알아보시겠죠,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보고 와야 되죠. 의뢰인이 그랬거든요. 나는 여기만 물건 내놓습니다. 딴 데 안 갑니다. 책임지고 잘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개공이 나 해외여행 가야 되거든요. 딴 데 가라보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습니다.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속계약일지라도 기업공사는 이거 체결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개계약은 임의적 계약이라고 해요. 강제계약이 아니에요. 물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근데 오케이를 했잖아요. 그럼 전속 체결되는 거 이제. 그럼 우리 법은 개공을 믿어야 안 믿어? 안 믿죠? 그러니까 전속을 체결한 기업공사는 이제 특별히 의무를 부담하시죠. 이게 전속 개공의 의무인데 거기 조문 2항서부터가 이제 전속 개공의 의무예요. 2항 갑니다. 제1항에 규정한 전속 중개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밑줄 쫙. 이게 첫 번째 의무. 그러니까 전속계약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업공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한다 밑줄 쫙. 긋고 가로 열고 몇 년이라고 써야 돼요? 3년. 전속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돼요. 3년. 다음 3항 개업공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때는 제24조 규정한 부동산 거래망 또는 일간신문에 망 동그라미 정보망 할 때 망 동그라미 또는 밑줄 그 다음에 일간신문 할 때 신의 동그라미 이게 망신이에요. 망 또는 신 에다가 당해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정보를 공개 밑줄 이게 세 번째 의무.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때는 공개하여서는 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정보 공개가 세 번째 의무. 다음 사항 갑니다. 전속계약 유효기한 공개해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 제20조 법제 2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전속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밑줄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가 간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른다. 다음 규칙 제14조 15서식에 따르고 이 항은 말씀드렸어요. 3년 보존하라는 얘기죠. 자 봅니다. 전속개공의 의무거든요. 첫 번째 전속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죠. 이거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전속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래요. 이게 첫 번째 의무. 두 번째 전속계약서 작성했거든요. 보존하셔야 돼요. 보존 몇 년 해야 되느냐? 3년. 3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서류 보존이 첫 번째 등장했죠. 이거 다음 주에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전속계약서는 3년 보관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물건 혼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거래시키기 위해서 정보 공개하시래요. 다만 이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공개 금지예요. 누가 비공개 요청할 때는 아시죠?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라든가 또는 연예인이 비공개를 요청할 겁니다. 그 정도. 그럼 아무 얘기 없었어요. 그럼 공개 나가야 되죠. 맞죠? 공개 나가야 됩니다. 며칠 내에 나가야 된다? 7일이에요. 7일. 7일 내 정보 공개 나갑니다. 이때 어디 나가느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에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이게 망 또는 신이에요. 망 또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망이나 일간신문 선택이에요. 그럼 생활정보지에다만 나가는 것은 정당한 공개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요. 공개했지 않습니까? 공개 내용은 지체 없이 문서로 의뢰인이 통지하게 돼 있어요. 공개 내용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이거. 정보 공개 며칠 내 하라고요? 7일 내. 공개한 내용의 통지는 지체 없이. 이때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가? 자, 교재 136쪽 가고 있는 거 7쪽 가고 있죠, 지금. 137쪽에 맨 위에 박스. 표시하라는 데만 해야 되죠, 이거. 다음 주에 확인 설명 사항과 비교하면서 다시 할 건데 일단은 처음 깨끗하신 분은 그저 표시하라는 데만 하세요.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기억 137쪽 박스에 지금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제목 및 면적, 건축물의 이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중사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공개해야 됩니다. 니은 벽면도배 상태 공개 나가야 되고 디귿 수도연기가, 소방, 열공급, 승강기설비,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공개 나가야 되고 리얼, 도로 및 대중교통 상황 연계성, 시장학교 등 근접성, 지형대 입지 조건 공개해야 되고 일조, 솜, 진동 등의 환경 조건을 공개해야 되고 미음, 소유권, 연대권, 저당권, 지사권, 임차권 등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사항을 공개해야 돼요.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및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 밑줄이죠.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밑줄 그것만. 인적사항 공개 금지는 이거는 사생활 비밀 보호 취지가 있고 나아가서 물건 혼자 받았는데 소유자 누군지 공개해버리면 물건 채갈까봐 공개 금지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비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사항 공개 나가야 되고 시옷 중개사물의 거래 예정 금액 공개해야 되고 및 공시가 그랬죠. 공시가 밑줄 긋고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밑줄이죠. 그러면 매매의 경우는 공시가 공개 나가야 되겠네요. 맞죠?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가를 공개를 생략할 수 있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스 여백에다가 안 써 있는 분은 이렇게 써놔야 되죠. 수세 제외, 수, 세, 제외 이렇게 이제 딱 써놓으세요. 여백에다가 안 써 있는 분은 수가 뭐다? 중개보수 맞죠? 그다음에 세금. 그러면 이거 중개보수하고 취득 관련 조세율 및 세율인데 이것은 공개할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감 잡고 자 그러면 이제 법문에서 나타난 전속 개공의 의무 세 가지는 이거였거든요. 여기서 제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제재를 이거 제재를 어떻게 감을 잡냐면요. 우리 법상 서류 관련 의무 위반 있죠. 서류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느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느냐 서식이 있느냐 없느냐 보관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런 서류 관련 사항을 위반하면요. 이건 개공해야 될 업무죠 다. 그러니까 이건 업무정지 그냥. 그럼 전속계약서 작성 안 했거나 보존 안 해버리면 이거 뭐겠어요 제재가? 업무정지라는 거예요. 일단. 근데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있죠 이거. 이거는 말이에요. 이거 위반하면요. 이거는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죠. 왜 정보 공개하라고 그랬냐면은 혼자 물건 받았는데 알았다 해놓고 해외 가버리면 안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제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거래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반하면 업무정지가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위인, 임취란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일단. 자, 그래서 이제 법문에 나타나는 의무는 세 가지가 이거였으니까 이제 법문에 나타나지 않는 전속계약서상의 의무 두 가지가 더 있네요. 그래서 전속계약서상의 의무 두 가지가 업무 처리 상황이죠. 이것을 개공은 2주에 1회 이상입니다. 2주에 1회 이상은 문서로 통지해 줘야 돼요.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한다. 그러니까 알았다 해놓고 해외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있죠. 적극적인 중개활동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속개공의 의무 5가지가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의뢰인께서도 의무를 부담하는데 전속중개 의뢰인은요. 법문에 의뢰인의 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전속중개 계약서상의 의무예요. 의뢰인의 의무는 다.
그럼 전속계약상 의무가 의뢰인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위약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소요비용 지급의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협조할 의무.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먼저 위약금은 의뢰인이 전속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물어주는 겁니다. 얼마를 물어주라고 그러냐면 중개보수액에 해당한 금액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약금을 물어줄 케이스 두 가지는, 첫 번째,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거든요. 그럼 이 갑은 다른 계호한테 의뢰하면 안 되죠. 근데 B한테 또 의뢰한 다음에 이자가 소개한 상대방 을과 거래해버린 거예요. 배신했죠. 갑은 A한테 위약금 물어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위약. 다른 계호한테 의뢰하여 그가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두 번째 위약.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죠. 근데 A가 을을 소개했어요.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둘이 몰래 만나 이자를 배제하고 지하다방에서 몰래 만나 계약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하다방 사건이죠. 그래서 소개한 상대방과 계공을 따돌리고 몰래 계약한 거예요. 그럼 갑은 A한테 뭐 물어줘야 된다고요? 위약금 물어줘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케이스. 그럼 이제 소요 비용을 물어줄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계공이 지출한 비용을 물어줍니다. 계공이 지출한 비용을 물어주는데, 이 지출 비용을 단 중개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이게 포인트죠. 50% 범위 내라는 거. 50%를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범위 내에서 계공이 지출한 비용을 물어준다. 어떤 경우냐? 의뢰인갑이 자기 아파트 A한테 전속으로 내놨어요. 그리고 백화점 갔다가 옆집에 사시는 을을 만났다고 그랬죠. 둘이 쇼핑을 하다가 이거 내 아파트 내놨다 했더니 을이 그래? 그거 내가 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과 거래했다고 그랬죠. 이자를 우리 뭐라고 그런다고요? 스발상. 절대 세게 발음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스발상. 이게 뭐 해준 말이에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입니다. 이건 배신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갑은 A한테 그 비용만은 물어줘라 이 얘기예요. 단 조건이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지출 비용을 물어주는데, 갑이 A에게 원래 지급해야 될 보수가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정상거래가 됐을 때, 이때까지 갑이 스발상과 거래했습니다. 이때까지 A가 지출한 비용이 60만 원이었다면 얼마까지 물어주면 된다고요? 50만 원. 30만 원 아니에요. 50만 원입니다. 중개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물어주니까. 그 다음에 30만 원 지출했다면 30만 원 다 물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거래했을 때는 소유 비용을 물어주는데,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지출 비용을 물어준 거다.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 이해하는데 의뢰인은 협조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물건 정보에 대해서 성실하게 고지하라는 얘기예요. 계공한테. 그 얘기고, 전속은 유효기간이 명문 규정이 있죠. 당사간에 별도의 특약이었으면 몇 개월로 한다고요? 3개월.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속계약제도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전속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 전속과 일반의 차이를 잠깐 비교만 하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사는 이거 작성할 의무, 보존할 의무, 정보 공개 의무, 업무 처리사항 통지 의무가 없죠. 전속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위약금 지급이라든가 소요비용 지급비용 같은 거 없어요. 전속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특히 요 두 번째 케이스 있죠. 두 번째 케이스는 일반 중개계약에서도 나타날 수 있죠. 계공이 소개를 했는데 따돌리고 몰래 만나 계약했다, 의뢰인들이. 그럼 일반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갑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자였다면 이때는 계공한테 보수를 주는 거예요. 보수. 위약금이 아니고.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이 따돌리고 계약하면 이건 위약금 주는 거예요. 금액은 같겠죠.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다고 했어요. 뭔 말인지 되세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자,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그냥 문제 확인합니다. 139조. 공인인증사법령상 전속계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못 옳은 것은 27회 기출이었습니다. 기억입니다. 특정한 개업공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사에 한하여 중사물을 중개하도록 계약이 전속중개약이다. 맞죠? 니은 당사간의 기간의 약정이었으면 전속계약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6개월 아니고 3개월 X고,
그 다음 디귿입니다. 계약공사는 의뢰인에게 전속계약 체계로 2주의 1회 이상은 중개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맞죠? 다음 리을 전속계약의 유효기한 내 다른 계약공사에게 해당 중개사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 의뢰인은 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공사에게 위약금 지불을 진다. 맞죠? 위약금 지급의 의무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였죠 이게.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4번이네요. 그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26회 기출로 되어 있는데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공사가 공사운영상 공개해야 할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암기 아직 안 왔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의뢰인의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인 기억입니다. 벽면 도배 상태 공개해야 되죠. 니은 중개사물의 권리관계연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X고 다음에 디귿 도로 및 대중교통상의 연계성 이건 입지 요건으로서 공개 나가야 되죠. 다음에 리얼 우폐 수출의 처리 시설 등의 상태 공개 나가야 되죠. 그럼 역시 기억, 디귿, 리얼 정답 4번 되십니까? 오늘 유인물 볼까요? 아 참 오늘 오후에 민법 있죠? 오후에 민법 출석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 내가. 저 앞에서 기다려봐야지. 누가 안 나왔나. 그래갖고 얼굴 잘 기억했다가 내년에 또 나오나 보려고. 자 1번 보겠습니다. 유인물. 중개사무소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1번이에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개인인 개공을 말하죠. 그 등록관청 관할규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둬야 한다. 맞죠? 2번 지문. 법인이 분사무소는 그 등록관청 관할규 안에 관할규 외의 지역에 한 개만 둘 수 있다. 분사무소는요 등록관청 관할규 외의 지역에 시군 구별로 둘 수 있죠. 한 개만 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군 구별로 한 개수를 추가할 수 없을 뿐이지 한 개만 두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 틀렸고 2번 정답 3번 개공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점 설치해서 안 해야 된다. 맞죠? 이거 임시점 설치하면 제재가 임취의 1-1이에요. 4번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중개사무 설치할 수 없죠. 5번 개업공사는 원칙적으로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른 개업공사와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다. 맞죠?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 사용할 수 없죠. 2번 내려가죠. 사무소 이전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맞죠? 2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맞죠? 3번님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10일 내에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10일이 아니고 10일을 빼면 딱 맞는 지문이에요. 그냥 10일을 빼면. 그러면 송부 요청받은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에다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10일을 빼면 딱 맞는 지문이에요. 서류 송부에는 날짜가 없어요. 그래 틀렸고 4번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주된 사무소에 관한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 신고한다. 주된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5번 지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확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한다. 등사. 맞죠? 자 3번 내려갑니다. 중개법인의 업무의 범위를 보기 곤란한 것은 1번입니다. 주택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할 수 있죠. 근데 토지 분양대행 불가라고 그랬고 2번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이게 체크포인트죠. 공인중개사 대상 아닙니다. 맞고요. 3번입니다. 토지개발 상담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죠. 상담 직접 개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다음 4번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할 수 있죠. 주택상가. 네, 농업용은 안 된다고 그랬고 5번 지문 이사업체, 도배업체 등 주거 이전에 부서되는 용역업 용역의 알선업이죠. 그래서 5번 정답. 풀만해요? 기출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어렵죠. 당연하지. 기출문제처럼 쉽게 연습했다가 나중에 가서 시험장에서 답이 안 보이면 어떡하시려고. 자 4번 내려갑니다. 틀린 것은 1번이 고용인이 이제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전의 업무상에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맞죠? 2번 지문 소공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할 수 있지만 중개보전 확인 설명할 수 없죠. 3번 지문 개업공사는 등록에 결격사유에 당한 자를 고용인으로 고용해서는 안 해야 된다. 맞죠?
4번 질문. 소공사가 결격사에 해당된 경우 개업공사는 10일 내 그를 해고해야 한다. 지체 없이 해고해야 돼요? 아닌데. 지난주에 했잖아요. 2월. 2월 내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2월 내 해고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일 내에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10일 내에 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2월을 기억하는 것만 해도 기특하네. 자, 5번 내려갑니다. 개업공사는 고용이나 업무상의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무과실 성격 부진령 연대 책임진다고 그랬죠. 예, 이 정도는 감 잡아두시고. 자, 5번 넘어갑니다. 5번 넘어갑니다. 인장 등록. 인장 등록 하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공사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소공사는 등록해야 한다. 맞았죠? 이걸 개공은 소공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면 틀린 거예요. 2번.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은 업무기 전까지 해야 되지만 등록 신청 또는 고용 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맞죠? 3번 질문.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한 날부터 7일 내 등록관청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맞죠? 7일. 4번. 법인의 분삼 사용할 인장은 상업특위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죠? 등록할 수 있다가 체크포인트예요. 등록해야 한다면 틀렸어요. 다음 5번 질문. 모든 개업공사가 등록할 인장은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것이 한다. 잘 안 보이죠? 예? 73 맞아요. 73 맞는데 모든이 틀렸어요. 이런 질문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73이 아주 강력하게 박혀 있거든요, 지금. 그죠? 출제자도 그 허점을 노리는 거예요. 개인의 경우만 73이에요. 법인은 상업등기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에요. 법인은. 그래서 제가 강의 자체를 인장 등록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 법인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거를. 이 5번 지문 때문에. 의외로 5번 지문 많이 속아요. 여러분들이 성명 플러스 73을 머릿속에 확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인은 달라요, 근데. 법인은 그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셨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개법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아는 거 하고 문제풀이 능력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문제풀이는요, 문제는 스킬이 좀 작동을 합니다. 스킬. 그러니까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월달 가면 거의 지식이 부족하다,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실력들이. 다 비슷한데 거기서 60점과 80점의 차이는 간발의 차예요. 간발의 차. 그러니까 80점은요, 읽으면서 5번 지문 같은 거를 딱 보면서 뭐든 바로 X 치고 가버려요. 그냥 바로. 근데 60점 맞는 분은 한참 생각해. 읽고 나서. 그럼 60점 맞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딱딱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 이제 자꾸 중개법 풀다 보면요, 보여버려요. 지문이. 어디서 장난치고 있는지. 자, 6번 내려가죠. 휴표. 틀린 것은 1번. 개공사가 3월 이하의 기간을 휴업하고자 한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맞죠? 3월 이하. 3월 초과 휴업 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니까. 2번. 개공사가 폐업을 한 때는 지체 없이 바로 X 나가야 돼요. 폐업을 할 때는. 지체 없이 빠져야 되죠? 등록증 첨부와 등록증에 폐업 신고해야 됩니다. 할 때는요. 한 때가 아니죠. 3번 이후 휴업은 질병으로 예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다음에 4번 중개사무소에 개설을 놓고 3월 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맞죠? 5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는 분사무소를 휴업할 수도 있지요? 네, 그래서 정답 3번, 2번이었습니다. 자, 7번 넘어가죠. 중개계약.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등록과청은 일반 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OX. X. 등록과청이 안 보이죠? 국장이에요. 국장. 주체를 바꾸는 지문들은 조심해야 돼요. 어려워요. 이건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2번. 개업공사는 의뢰인이 전속계약을 요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승낙할 의무가 없죠? 3번 질문. 개업공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7일 내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 공개해야 된다. 맞죠? 원칙이니까 맞아요. 7일 내 망 또는 신. 이걸 치사하게 정보망 및 일간신문에 공개 이렇게 냈잖아요? 그럼 죽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내요. 그 정도까지는. 밋이냐 또는이냐 주의할 때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자, 4번 갑니다. 전속의뢰인은 전속계약의 유효기한 내에 스스로 발견한 서점과 거래한 경우는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사가 지출한 소요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맞죠? 50% 범위 내에서. 다음 5번.
토지 매도, 전속으로 의뢰받은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할 정보에 해당한다. 맞죠? 임대차 이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도 전속이니까 공시지가 공개 나가야 돼요. 민법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